출산실에서 사라진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유도분만 날짜가 잡힌 날은 아직도 또렷하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는 말이 거의 없었다. 배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 나도 같이 굶을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조금 안심이 됐다. 분만실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간호사도 계속 드나드니 큰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 말 하나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분만실에 들어가자 시간 감각이 흐려졌다. 아픔은 계속 밀려왔고 숨 쉬라는 말조차 버겁게 들렸다. 그 와중에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옆에 있어. 그 말을 믿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일어났다. 회사에서 급한 전화야. 1분만. 짧은 말이었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정말 1분 만에 돌아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작은 장면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다. 출산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고 시간은 늘어지듯 흘렀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 아이가 태어났어요.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기쁘다기보다 안도감이 먼저 왔어요. 살아냈다는 느낌이었죠. 입원실로 옮긴 뒤에도 정신은 멍했어요. 남편은 계속 곁에 있었고 나는 그저 눈을 감고 쉬고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몸을 조금 움직여 보려다 간호사랑 눈이 마주쳤어요. 자주 보던 얼굴이라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죠.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다 간호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까 남편분 잠깐 나가셨을 때요. 그 다음 말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우유에 뭔가 타서 급하게 드시고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유, 단백질 쉐이크. 아침마다 남편이 먹던 바로 그 조합. 회사 전화가 아니라 식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까 나갔을 때 진짜 회사 전화였어? 남편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 짧은 정적이 모든 걸 말해줬죠. 사실 잠깐 먹고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확 내려앉았어요. 화보다 먼저 배신감이 밀려왔죠. 약속했잖아.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는지 남편은 변명을 시작했어요. 내 옆에서 나만 먹을 수도 없었고 나도 굶으면 힘들잖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그럼 나는 뭐였을까요? 하루 종일 굶으며 아이를 낳던 나는. 그래서 몰래 나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죠. 나는 그날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출산실보다 그 배신이 더 아팠거든요. 조리원 첫날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아이 울음소리는 벽 너머에서 간간히 들려왔고 방 안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깨끗해서 더 허전했다. 남편은 출입 금지를 시켰다. 간호사가 혹시 남편분 오시냐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짧은 대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니 분만실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아픔보다 선명한 건 그 1분이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굶는 게 힘들었을까? 아니면 나랑 약속한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걸까? 휴대폰에는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설명하고 싶다는 말. 하나같이 변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답장을 하는 순간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불을 끄자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출산해서 우는 게 아니라 결혼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울었다. 조리원 아침은 생각보다 분주했다. 복도를 따라 카트가 오가고 문 너머에서는 아기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멍하니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몸은 분명 침대 위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분만실에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미역국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 텐데 그날은 숟가락이 쉽게 들리지 않았다. 국을 한 숟갈 뜨는 순간 이상하게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은 그날 우유를 마셨지. 단백질 쉐이크.
아침마다 빠지지 않던 그의 루틴. 출산 중인 아내 옆에서도 결국 지켜낸 자기만의 식사. 내가 서운했던 건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약속을 어기고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 앉아 있었던 그 태도. 그리고 들키지 않았으면 끝낼 생각이었던 그 선택. 그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친정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잠은 좀 잤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겨우 참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숨통을 틔워줬다. 무슨 일 있었지? 질문은 단정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날 일을 꺼냈다. 분만실에서의 약속. 1분만 나갔다던 남편. 간호사에게 들은 말. 엄마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사람은 배고프면 예민해진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는 말을 이었다. 근데 배신은 배고픔보다 오래 간다. 그 문장이 가슴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엄마는 이어서 말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 순간 어떤 존재였는지가 문제다.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밀려났다는 느낌 때문에 울었다. 엄마는 내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결정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이 되자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사과라는 말이 너무 늦게 도착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물었다. 이 결혼에서 나는 언제나 두 번째였을까? 그 질문이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화면에는 남편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부재중 통화 메시지, 또 부재중 통화. 그 숫자들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전화를 받을지 말지 한참을 망설였다. 받는 순간 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그렇다고 계속 피하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았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왜 이제 받아? 첫 마디부터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사과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 목소리였다. 지금 조리원이야. 내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긋기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받는 순간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 것 같았다. 근데 너도 알잖아. 그 다음 말이 나오기까지 괜히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다. 그 상황에서 내가 완전히 굶고 있으면 내 옆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역시 나였다. 사과는 조건부였다. 그러니까 몰래 나간 게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입장도 조금은 생각해줬으면 해.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럼 나 입장은?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나는 하루 종일 굶으면서 아이를 낳고 있었어.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 같았다. 먹은 게 문제라고 생각해? 남편이 물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아니, 거짓말한 게 문제야. 그 말에 남편의 숨이 잠깐 멎었다. 회사 전화라고 말 안 했으면 나갔다 와도 됐을까? 질문은 공격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남편은 작게 말했다. 그랬으면 더 미안했을 것 같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럼 지금도 내 선택이 최선이야? 잠시 후 남편이 말했다.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비슷했을 거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내가 그 순간 혼자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필요했다. 알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다급해졌다. 아니, 오해하지 마.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야. 출산실에서 약속을 가볍게 버렸던 그 순간.
그게 우리 사이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한참 떨렸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자기 선택이 누군가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남편은 결국 조리원 근처까지 왔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놀랍기보다는 예상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만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손바닥에 닿았다. 이 아이 앞에서는 더 이상 흐릿한 태도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잠깐이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출산 직후보다 더 지쳐 보였다. 조리원 앞 벤치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몸은 좀 어때? 첫 마디가 그거였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안부가 먼저였다. 용건만 말해. 내 말에 남편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정말 미안해. 사과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은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무 긴장했고 배도 고팠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과의 이유를 붙이지 마. 남편의 말이 끊겼다. 미안하다는 말에는 변명이 없어야 해. 그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다. 마치 그런 기준은 처음 듣는 사람처럼. 나는 내가 밥 먹은 게 아니라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게 힘들었어. 남편은 급하게 말했다.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지금은 알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내가 필요했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라 남편이 필요했어.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다. 근데 넌 잠깐 비운 사이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앉았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들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겠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가까웠다. 남편이 작게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사과하러 왔잖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하는 사과는 그날의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사과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한테 시간 좀 줘.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 모르겠어. 그 대답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뒤돌아서며 말했다. 지금은 사과보다 내가 무너졌다는 걸 인정해줘. 조리원 문을 다시 들어서며 확실히 느꼈다. 사과는 받았지만 용서는 아직 멀었다는 걸.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다. 아이의 숨결이 팔 안에서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이 작은 생명이 내가 내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이 아이에게 어떤 부모를 보여줘야 할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존중이 빠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금이 간다는 것도.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하다고 말하던 표정. 하지만 그 미안함이 내 고통을 정확히 이해한 얼굴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조리원 복도에서 다른 산모들이 남편과 웃으며 걷는 모습을 봤다.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고 서툰 손길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며 질투보다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다. 저게 특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머릿속 질문은 끝이 없었다.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결정은 내가 해. 다만 아이 핑계로 내 마음을 속이지는 마.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아이를 이유로 남는 것도 아이를 이유로 떠나는 것도 모두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혼에서 나는 안전했을까? 출산실에서의 그 1분. 몸이 아니라 마음이 혼자였던 순간.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봤다. 아이가 아플 때,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는 또다시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뒤로 미루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간호사가 아이를 보며 말했다. 엄마 닮아서 눈이 또렷하네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래, 나는 이제 엄마였다. 누군가의 아내 이전에. 그날 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 가지 기준만은 분명히 세웠다. 다시 함께 하려면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남편의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태도가 결정할 거라는 것.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천천히 하겠다고. 조리원 생활도 어느덧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퇴소 날짜가 정해지자 마음이 먼저 불안해졌다. 이곳에서는 선택을 미뤄도 괜찮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집 정리해놨어. 내가 불편해하는 건 다 치웠어. 배려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어긋난 말들이었다. 마치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 느낌.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집에 들어가야 할까?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들어가는 건 쉬워. 나오는 게 어렵지. 그 말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친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출산 축하라며 보낸 말 끝에 조심스럽게 한 줄이 덧붙어 있었다. 그래도 애 아빠잖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났다. 아빠라는 단어가 모든 걸 덮어주는 면죄부처럼 쓰이는 게 싫었다. 아빠가 되는 순간 남편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조리원 상담실에서 간단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반복될 패턴인지는 꼭 보셔야 해요. 반복.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출산실에서의 1분. 전화에서의 조건부 사과. 조리원 앞에서의 자기중심적인 위로.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나도 처음이었어.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 처음이라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나도 처음이었다. 아내로도 엄마로도. 그런데 왜 처음이라는 이유는 항상 그의 실수만 감싸주는 걸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같은 말을 하게 될까봐 갑자기 겁이 났다. 처음이라서 그랬어. 그 말로 끝내지 않게 하려면 지금 내가 보여줘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아직 결론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머물던 자리였다는 걸. 조리원 퇴소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기 옷은 작았고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짐의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남편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집에 갈 준비 다 해놨어.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택시를 불렀다. 행선지는 집이 아니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다. 이 아이에게 처음 보여주는 선택이 뒤돌아보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했다. 엄마 집 앞에서 택시가 멈췄다. 문을 여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져 나갔다. 왔어. 그 말이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이부터 안았다. 그게 충분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는 안 들어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조리원에서 다 울고 나온 느낌이었다. 며칠 뒤 남편은 다시 연락을 해왔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해보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출산실에서 혼자였던 그 1분.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두 번째가 되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러분이라면 출산 중 아내를 두고 혼자 식사한 남편 이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은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